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번 고위 여사제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제는 사전적 의미로 종교상의 제례를 맡아서 하던 사람, 관장하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앞에 고위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면 그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즉, 제례를 지내는 사람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위 여사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상의 제례를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제단이라는 게 있겠죠. 제단,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 계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 같은 것도 있고, 고위 여사제는 이쯤에서 있겠죠. 이게 고위 여사제니까요. 그래서 신을 향해서 뭐 제를 지내든 기도를 하든 뭔가 하고 있겠죠. 어디까지 설명을 위한 그림이니까요. 역사 속의 사료까지 이제 뒤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여사제인데 그냥 여사제도 아니고 고위 여사제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밑에 다른 여사제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레벨 1 여사제, 뭐 그 옆에 레벨 2 여사제, 뭐 그리고 함께 참여한 신도도 있을 거고요. 뭐 일반인도 있을 거고, 어쨌든 지켜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꼭 제례를 지낼 때뿐만 아니라 일상 그 삶 속에서도 항상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특히 고 여사제 입장에서는 토라라는 경전의 그 율법을 따라가야 되고 율계를 지켜야 되고 규범 양식을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 여사제도 결국에는 한 사람인데 인간 본연으로서의 욕구도 있고 어떤 감정의 변화도 있을 거고 때론 화도 나겠죠. 그런데 그 인간 개인으로서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계율로서 종교인으로서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객관적인 기준이겠죠. 그래서 여사제는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본인이 내 믿음에 맞는 혹은 본인이 따라야 되는 그 신념이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이 고위 여사제일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서의 삶 때문에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고,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고 여사제가 따라야 되는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이 이미지 속에서는 종교적인 규범이겠지만 실제 고민 상황에서는 내가 이성 간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나만의 가치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좀 괜찮아도 내 기준에 어긋나면 또 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위 여사제다 하면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나누거나 선택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관련된 카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타로 카드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고위 여사제가 뭐 현명한, 똑똑한, 또는 철벽치는 이런 키워드들로 많이 설명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고위 여사제라는 인물이 그 객관적인 기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할 만큼 어떤 지적인 수준도 있을 뿐더러, 혹은 아무래도 내가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 거기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철벽 친다 이런 얘기는
그만큼 자기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 고여사제의 이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또 내가 절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이성을 만날 때 반드시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어야만 해.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겠죠. 다른 건 괜찮아도 만약에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면 철벽을 칠 수밖에 없겠죠.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요 고여사제라는 카드는 그 객관적인 기준이 강조되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고백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고여사제가 그 이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성에 대한 기준에 내가 맞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내가 굉장히 이성으로서 매력이 없고 뭐 그렇다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내가 충분히 매력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성에 대한 가치관 또는 신념, 기준 혹은 그 내가 만난 환경에서의 그 객관적인 정보를 봤을 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 요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또 고민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의미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고여사제가 나올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는 들었지만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뭐 집안 환경이라든지 본인이 아무리 누가 괜찮고 마음에 들고 매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뭔가 따라야 하는 행동 규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가 매력은 참 많고 괜찮았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뭔가를 따라가야 된다든지 뭔가 나의 직업이라든지 등등의 사유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관계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좀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뭐 예를 만들어 볼게요. 물론 이제 실전에서는 고민 상황이나 뭐 주변 함께 등장한 카드 배열 등등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해석들이 나오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카드 이해를 위한 그 설명의 예시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나는 너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매력이 두루두루 재능도 많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카드가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는 참 매력이 많은 사람인데 객관적으로 그런데 사실 내 마음은 아직 잘 모르겠어 정도 볼 수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고민 상황에 따라서는 너가 참 매력이 있어. 그래서 나도 마음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근데 글쎄 너를 이성으로 대하기에는 객관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정도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카드의 의미가 실전 상황에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카드를 수비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2는 대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대립이라는 거는 A와 B라는 객체가 있는데 서로 성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게 아니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형적으로는 균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거 있죠. 내면적으로 A와 B가 함께 있다. 요거를 조화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A와 B의 객체가 서로의 주장, 상반된 의견이나 상반된 행동 때문에 서로 일치점을 못 찾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뭐 대립이다. 뭐 혹은 뭐 어떤 미화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대칭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A와 B의 그 상황을 이런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A와 B가 어떠한 기준으로서
나뉘어야 돼요. 그쵸? 기준으로 나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A와 B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할 때 A가 다르고 B가 다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빨간색 사인펜과 검은색 볼펜이 있는데요. 두 필기구가 필기 도구라는 공통점으로는 하나지만 빨간색, 검은색이라는 이 색상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구분 짓는다면 두 필기구는 엄연히 다른 성질이 되죠. 이게 수비학적으로 이가 말하는 그 대립의 상황입니다. 이 수비학적으로 이의 성질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 고위 여사제라는 인물과 상황을 그려놨다고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고위 여사제를 생각해 보시면 인간 본연으로서의 욕구나 본능, 어떤 주관적인 감정들을 겉으로 표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고위 여사제로서의 따라야 되는 계율에 따라서 항상 따라가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부딪혔을 때 선택지 앞에서 이 토라라는 계율 또는 고위 여사제로서의 어떤 그 규범의 기준에 놓고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판단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거절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즉, 이 수비학적으로 이의 성질을 가장 잘 표현한 이미지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객관적인 기준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기준을, 그리고 사회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객관적인 사회적인 기준이 있기도 하고요. 또 타인이 정해놓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하게 되는 객관적인 기준도 있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진 학습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객관적인 기준들도 있을 겁니다. 질문 하나를 던지고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객관적인 기준들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기준들은 무엇이고, 혹은 나의 신념과 가치관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되려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기준들은 무엇이 있나요?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낭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